우리 일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담아드립니다. 충청은 오늘입니다. 금산에는 말과 이야기로 지역을 전하는 분이 있습니다. 억양 하나, 어휘 하나에도 진심을 담아 금산의 역사와 인물, 그리고 시간을 들려주는 사람. 지난해 말 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스토리텔링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전국대회 출전까지 앞두고 있는 분인데요. 자, 금산군 문화관광해설사 김정윤 선생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소개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금산군 문화관광 해설사 김정윤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네. 충청남도 스토리텔링 경진대회에서 무려 대상 받으셨는데 해설사로서 물론 의미가 큰 상일 테고요. 어떤 대회였고 그 자리에서 해설사님께서 어떤 이야기 들려주신 건가요? 네, 충청남도 문화관광 해설사 모임이 있습니다. 이곳을 줄여서 충문관이라고 하는데 작년 그곳에서 스토리텔링 경진대회 때 15개시군 대표들이 나와서 경진대회를 열었습니다. 네네. 그때 저는 주제를 기다림에 지친 용호석이라는 주제로 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죠. 네. 네. 기다림에 지친 용호석? 네. 그 용호석 이야기가 있다라는 건데 아니, 금산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나 싶거든요. 네.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용호석 이야기, 용호석 전설 짧게나마 좀 들려주신다면요. 네. 고려 말 홍건정의 난을 피해서 안동으로 피난을 갔던 공민왕이 개경으로 올라가던 중에 천내리 주변에 이 명당터를 발견하고는 자신이 죽은 후에 그곳에 능소를 써야겠다 하고선 용의 형상과 호랑의 영상의 성물을 준비토록 하였지만은 네네. 개경으로 돌아간 뒤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그곳에는 용호석만 쓸쓸히 남아있게 된 거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염없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마지막으로 이런 글귀를 남겼습니다. 명당은 찾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가는 것이며 또 명당은 보면 그냥 좋을 뿐 명당이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믿고 느끼는 내 마음속에 있다. 이런 것을 마지막으로 글귀를 남겼습니다. 네. 현장에서 직접 이제 발표를 이야기를 하셨을 때 분위기가 어땠을지 뭐 다른 여러 해설사분들 각 시도마다 이제 시군마다 대표해서 나오신 네, 거잖아요. 이게 다른 분들이 발표하는 거 보면 사실 좀 긴장도 되고 이게 경쟁이니까요. 긴장했죠. 네. 분위기 어땠나요? 어떻게 보면은 발표 순서에 따라 진행이 네. 됐는데 다들 정말 워낙 준비를 잘해 오셨더라고요. 처음에 발표하신 건 아니셨군요. 예, 네. 아니죠. 그러니까 저도 긴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요, 보면서. 네. 그래도 제 발표할 때는요 목소리 전달력이 좋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대상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네. 네. 대상의 어떻게 보면 이제 수상 소감 또 대회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긴 했는데요. 금산군 문화관광 해설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문화관광 해설사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속해 있는 금산군 문화관광 해설사는요. 한마디로 이야기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 그곳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공감을 하고 또 금산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를 또 알고 간다고 하고 금산을 좀 더 가까이 느낄 수만 있다면은 그게 제가 바라는 순간적인 보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게 네, 전달하는 사람. 예, 전달하는 네. 사람. 해설사 활동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저는 2007년도에 처음으로 1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0년 동안 관광 안내소에서 10년 동안 공무직으로 일을 했지요. 네네. 네. 그리고 퇴직을 한 후에 2017년도부터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련 활동 하신 거는 그러면 모두 합치면은 꽤 오랜 기간 하셨군요. 10년, 예, 조금 넘다고 봐야 되겠죠. 예. 네. 그 누구에게나 이제 처음이라는 것은 절대 잊혀지지 않는 기억일 텐데 이제 문화관광 해설사로 첫날 활동하셨던 그날 기억하시죠? 그러군요. 네. 기억납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기억 가지고 계세요? 해설사가 된 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음. 근데 차 2대가 투어로 온다는 거예요. 아, 그걸 모두 맡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한 대는 제가 타고요. 한 아. 대는 다른 분이 탔는데 저는 그냥 메모해서 외워서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막상 시작하다 보니까 말이 엉키면서 잘 막히더라고요. 나름 준비를 하신 건데. 예, 나름대로 네. 준비는 많이 했죠. 그때 누군가가 모르겠습니다. 뒷좌석에서 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메모한 거 있으면은 그거 보고 읽어도 되니까 앉아서 해도 됩니다. 아, 어떤 분이 예, 얘기를 그런 하신 말씀을 거예요? 해주시더라고요. 선생님 보고. 네, 아. 그게 느끼셨나 봐요. 예, 그렇지만 그 말에 힘은 됐지만은 또 이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까지 서서 묵묵히 일을 다 끝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땀이 납니다. 네네. 그런 네. 첫 기억도 가지고 네. 계시고 오랜 기간 정말 그 해설을 해 오셨잖아요. 첫 기억은 그렇고 네. 특별히 좀 기억에 남거나 또 뿌듯했던 기억도 있으시겠죠? 지금까지 하는 그 프로그램인데요. 금산에서 일주일 살아보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관광객들과 4일 동안 같이 동행하면서 네. 제가 해설을 하거든요. 어. 마지막 날 한 분이 여러분이 그런 말씀도 해주셨지만은 선생님 덕분에 금산을 좀 더 알아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꼭 금산을 또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했어요. 정말 그런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문화해설사를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냥 관광지에서만 이렇게 해설을 하고 도움을 주시는 게 아니고 여러 프로그램도 함께 하시는군요. 그럼요. 금산에서 이제 축제관광재단에서 네.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개인한테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지금 3년째 네. 금산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뿌듯했던 기억, 뿌듯했던 네. 그 감동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유독 기억에 남는 뭐 관광객, 사람 있죠.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설사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이렇게 오셨던 기억이 나네요. 이제 장애인이다 보니까 휠체어를 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사로로 해가지고 안내를 해드리고 네.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이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끝까지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네네. 그랬더니 그게 굉장히 고마웠던가 음. 제 이름을 기억하고 전화까지 주시고 지금도 가끔 제 안부를 물어보고 계십니다. 예, 아. 금산 분이세요.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인연이 또 이어지고 있군요. 네, 네. 해설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해설사의 조건, 뭐 네. 혹은 해설할 때 나는 이런 거를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워서 하는 것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언어라든지 내 마음속에서 담아서 해야만 듣는 분들도 마음속에 담아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진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진심이라는 게 이제 사실 보여주려면 네. 뭐랄까 이런 표현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막 시작하신 초보 해설사님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좀 경험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요. 다 보는 눈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금산을 뭔가를 알려드리려고 해서 정말 당황하잖아요. 네, 처음에는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저분이 진심으로 우리한테 한 가지라도 알려주려고 저렇게 노력하는구나 그런 게 보인다는 거죠. 예, 그게 보여요. 저희들도 어디 가서 해설을 듣다 보면은요. 그렇군요. 네. 네. 자, 충청원의 금산 지역에서 10년 넘게 문화관광 해설사로 일하고 있는 김정윤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다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금산에서 오랜 시간 사셨죠? 네. 네. 해설 일을 하시면서 금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알게 됐거나 또 한편으로는 놀라웠던 사실도 이 일을 하시면서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가요? 많지요. 아주 많지요. 맞나요? 네.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저도 문화해설을 하면서도요. 금산에 대해서 새롭게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용호석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네, 주제를 앞서 발표를 말씀해 주셨던 그 얘기, 네. 했지만은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막 책을 찾아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때 새로운 걸 많이 느꼈고요. 또 용호석이라 하면은 금산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예, 그런 부분을 제가 모르시는 분들, 금산 분들한테 이런 해설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영광이고요. 또 저한테는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금산군의 문화관광 해설사를 대표해서 나오시기도 한 자리이기도 하고 지금 활동하신 분 대략 몇 분 정도나 되세요? 저는 8분입니다. 아, 8분 활동. 네. 그중에 또 대표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기수로는 네. 예. 기수로는 예, 4기인데 3기 한 분 계시고요. 예, 다 4기가 기수가 있군요. 예, 기수가 있습니다. 이게 매년 교육을 이렇게 진행을 하나 당연하죠. 보네요. 네. 말하자면은 문화관광 해설사는요. 군에서 지정해 준 그 고대 가서 활동을 합니다. 약간의 교육을 이수받은 후에 또 자격을 갖춰야만 그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교육은 받지만 본인이 공부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게 중요하겠죠. 우선은 아무래도. 내가 좋아해야 돼요. 말하는 거를 좋아해야 돼요. 네네. 사람 만나는 거를 꺼려하고 말하는 거 싫어하면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지역을 사랑하고 내 지역에 있는 이야기를 남한테 전달하고 싶잖아요. 그런 분들이 모인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활동할 때마다 일정한 그 수당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사명감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사명감이 있어야 하고 또 하시는 것도 또 즐거우시고 네네. 행복하시고. 네네. 네. 지금 시기가 이제 또 여름 휴가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을 딱 그 시기거든요. 네. 해설사님께서 추천하는 올 여름에 금산 여행지가 네. 있다. 좀 코스를 이렇게 한번 딱 잡아서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예, 금산하면은 인삼이죠. 인삼하면 그렇죠. 네. 금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삼관을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인삼관. 예, 네. 그곳에 오시면은 고려 인삼의 종주지인 우리 금산의 역사라든지 또 인삼 재배하는 과정, 방법이죠. 또 심지어는 효능, 또 인삼을 이용한 요리까지 다 모든 걸 알 수 있는 인삼박물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인삼관이라고 합니다. 네네. 네, 그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예.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여름철이니까 물가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러면은 시원하게. 예, 네. 월령산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2022년도에 개통이 됐고요. 이 월령산 출렁다리가 금강 상류에 속해 있는 그 제원면 그 원골 유원지에 있어요. 네. 거기에 속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과 산이 어우러져 있어가지고 한 폭의 그림이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위에는 신선이 바둑을 두는 것 같고 아래에는 땅속에는 용이 헤엄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예, 그리고 나서 어때요? 먹거리도 또 중요하지요. 그럼요. 빠질 수 없죠. 그 주변에가 어죽거리예요. 어죽거리기 때문에 점심으로 어죽에다가 도리뱅뱅을 탁 식혀서 드신다면은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네. 감탄사는 죽이네. 네, 이런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예, 그곳을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네. 한 가지만 더 추천해드리고 싶다면은요. 남이면 구성리에 가면은 시빅폭포가 있어요. 폭포라고 하면 우선 당장 시원한 느낌부터 들어가시죠. 그렇죠. 예, 그곳에 들어가시면은요 마지막 폭포 시빅폭포가 12번째 폭포. 예, 마지막 예, 떨어지는 물줄기에서 등목을 하면서 하나의 자연과 하나가 된 느낌으로 한번 오셔가지고 즐기신다면 최고로 금상첨화가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에 들리셔야 될까요? 네. 이제 마지막인가요? 수산물 네. 사러 가셔야 되겠죠. 네. 예, 먹거리 먹고 즐길 거리 즐기고 그러면 당연히 수삼으로 내 몸도 또 챙기셔야 되잖아요. 네. 막걸리 한 잔에다가 인삼튀기 한 뿌리를 드신다면은 네. 최고로 예, 여행으로 예, 간직될 것 같습니다. 정말 빠지는 것 없는 네. 금산 여행 코스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전국대회를 또 네. 앞두고 계시잖아요. 대표로 이제 출전을 하게 되시니까
각오도 참 남다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를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우,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물어보니까 저도 네. 부담스러워요. 준비 잘하고 있냐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내용 본론 부분에는 그대로 갈 것이고요. 이제 기존의 용호석 이야기. 예, 그거는 변함은 없는 거니까 그대로 갈 것이고요. 서론과 결론 면에서 계절적인 인사만 예, 짤막하게 해서 수정할 부분입니다. 충청남도 문화관광 해설사 170명 대표로 나가다 보니까 성의껏 준비해가지고 170명의 대표. 예, 성의껏 준비해가지고 예, 나가야 되겠죠. 목표는 네, 목표는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뭔가 따라오겠죠. 네, 네. 네. 저는 그래서 갈라시오 한다는 마음으로 예, 마음 편안하게 참가할 좀 겁니다. 부담은 덜고 예. 목표는 예. 큰 상 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김정현 선생님께 금사는 어떤 의미일지, 그러니까 단순한 일터 그 이상일 것 같거든요. 그 이야기까지 들어볼게요. 금사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새 삶을 만들어주고 내 마음을 채워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년하고 안내소에서 공무직으로 있었다고 그랬죠. 네네. 10년 동안. 근데 다시 활동을 하면서 말 그대로 새로운 활력을 느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진심으로 관광객들한테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항상. 예,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산을 찾는 분들께 늘 진심을 다하는 문화관광 해설사 김정윤님,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청 오늘이 전해드린 오늘의 소식 어떠셨나요? 스쳐 지나갈 장소도 이야기를 만나면 기억 속에 오래 남을 특별한 장소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무엇보다 지역을 여행할 때요, 해설사와 함께 걷는다면 그곳의 이야기가 더 깊어질 수 있겠죠. 충청 오늘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루하루 담아 전해드릴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꼭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